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고품격 닥신TV는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로 테니스 입문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소통하는 고품격 닥신TV답게 바로 피드백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느낀 점들이라는 시리즈 주제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그 영상 만드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테니스 관련도 똑같아요. 내가 테니스 관련된 영상은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테니스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영상 제가 아마 지웠나 어쨌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도 만들어 놓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분명히 제가 이불킥 각이거든요. 제가 테니스를 정말 잘 치면 남들 앞에서 테니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잘 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테니스 레슨을 제가 한 5년은 받았습니다. 최소한. 소위 얘기에는 구력이라는 게 되게 웃긴 건데 자동차로 치면 키로수랑 똑같아요. 제가 자동차 키로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자동차 키로수는 자동차 상대와 양의 상관관계는 있는데 그 기울기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편차가 되게 크다는 거죠. 어떤 차는 키로수가 많은데 상태가 생각보다 멀쩡하고 어떤 차는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상태가 나쁜 차들도 있어요. 구력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잘 치긴 하겠지만 구력이 9년이라고 1년보다 9배 잘 치는 게 아니고 구력이 9년이라고 7년보다 반드시 잘 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력도 마치 자동차 키로수와 같이 양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굉장히 그 관계가 떨어지고 편차가 크고 믿을 수 없는 어떤 평가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샜는데 제가 테니스 구력이 2012년도부터 쳤으니까 저도 지금 놀랐는데 9년 차고 제가 레슨은 5년 받았고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하자면 테니스 레슨 5년 받고 느낀 점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친다라는 얘기는 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못 치는데 그냥 내가 이 정도 테니스 배워보면서 이런 점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한다.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엄청 길죠. 테니스를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고민의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레슨 받아야 돼요. 남자친구가 테니스를 잘 친다? 아빠가 테니스를 잘 친다? 남자친구한테 배워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테니스는 무조건 레슨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레슨을 얼마나 받아야 되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레슨을 많이 받을수록 좋고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저는 테니스 레슨을 5년간 받았고요. 받은 기간이 그 기간 중에는 더블 레슨이라고 2타임을 레슨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 레슨 받았던 곳들을 읊어볼게요. 인천 시립 가자 테니스장 거기서 제가 많이 쳤고 여름물 테니스장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에. 거기 관장님이 저 오면 알아요. 왔어요 하면서 되게 반가워하시고 그 정도로 제가 거의 많이 다녔고 김천 종합운동장에서도 테니스 레슨 받은 적 있고 의성 종합운동장의 개 코치님 거기 코치님이 제 인생 테니스 코치님이십니다. 의성이나 안개 군이 안동권에 계신 분들은 30분 정도 거리라면은 의성 종합운동장에 있는 개 코치님한테 테니스 입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거기서 배웠던 게 다른 코치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내곡동 서초 테니스장 거기서도 한겨울에 공이 튀기지 않을 때 레슨 받았었는데 거기 코치님들이 굉장히 젊은 분이고 되게 실력자셨어요. 그래서 엄청 잘 치는 분들한테 그때 레슨을 받았고 그때 그 코치님이 지금 서울시립대 쪽에서 아마 레슨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셨더라고요. 시립대 테니스장은 엄청 유명하죠. 알만한 분은 아시고 거기도 많이 쳤고 거기서 치면 이제 연예인 중에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이 가끔 거기 와서 쳤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제가 가끔 공도 주워서 보내주고 했었어요. 노래 잘하시는 분. 그리고 인천 만수주공 단지에서도 레슨 받은 적 있고 인천의 단방 테니스장에서도 레슨 받았습니다. 저는 테니스 레슨을 계속 받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테니스는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쁘게 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테니스 게임을 하다 보면 구력이 오래된 분들 중에 테니스를 잘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력이 오래됐는데 잘 치는 분들 중에 굉장히 그냥 딱 영어 표현으로 이게 적절한 것 같아요. 되게 빗자하게 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서브를 하는데 이렇게 막 한다든지 그러니까 포백도 되게 이상하게 치고 발리도 이상하고 서브는 정말 이상한 정도가 아니고 요상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구력은 있어서 게임을 이겨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솔직히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임은 이길지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 구력이 늘어가면서 본인의 자세가 고착화되는데 그 고착화된 자세를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걸 고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 구력이 쌓이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는데 자세를 바꾸려면 구력을 다시 리셋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잘못되면 그 자세를 못 고칩니다. 그래서 레슨이 중요한 이유가 자세가 잘못되고 있으면 코치님이 계속 지적을 해줘서 이렇게 조타를 해주잖아요. 어느 정도 잘못되다가도 좀 조타를 받고 어느 정도 잘못되다가도 좀 조타를 받기 때문에 테니스는 저는 잘 치는 것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누군가의 코치를 받아야 됩니다. 잘 치는 분의. 그래서 레슨이 중요하고 뭐 레슨은 어느 정도 받고 또 자기가 치다가 또 필요할 때 받고 뭐 이런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레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보는 초보대로 필요하고 중수 때는 중수 때대로 필요하고 고수가 돼도 계속 레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테니스 라켓을 뭘 사야 되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아무거나 사도 되는데 남들 많이 사는 걸 추천합니다. 프린스 친 사람은 요즘엔 거의 못 본 것 같고 요넥스나 던롭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약간 고수 같은 느낌은 있는데 굉장히 마이너한 느낌이고 뭐 헤드, 바볼랏, 윌슨 뭐 이런 게 이제 제일 대중적인데 제일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게 바볼랏이고 사견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테니스에서는 본인의 실력이 한 99.99%, 라켓이 0.01% 정도 관여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을 좀 해서 실제는 라켓도 좀 차이가 있기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본인 실력이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라켓은 아무거나 사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본인이 못 쳐서 못 치는 걸 라켓 때문에 못 친다라고 자꾸 핑계를 대게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남들이 다 치는 걸 들고 있으면 라켓 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마이너한 라켓 들고 있으면 뭐 요넥스 이런 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다가 게임 지면 괜히 라켓이 이상한 것 같고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수학의 정석이나 뭐 개념원리 남들이 많이 보는 수학책을 권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아무 수학책 아무거나 갖고 그 한 권 드립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수학의 정석을 권하는 이유는 남들이 다 그거 보니까 남들 다 보는 책으로 같이 공부해서 내가 시험을 못 보면 뭐 책 핑계 댈 수는 없으니까 하다못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켓은 그냥 남들 많이 사는 거 적당한 거 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가 테니스를 인생 스포츠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대학교 때 수업으로 축구를 들으면서 좀 했었는데 그때 정말 이건 나랑 안 맞는다는 걸 좀 느꼈어요. 어렸을 때 동네 축구할 때는 다 같이 뛰어다니니까 재밌게 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대학교 축구를 하다 보니까 뭐 프리미어 리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저 같은 이렇게 문약한 선비들은 이제 약골이고 체력도 안 좋고 뭐 좀 왜소하고 이러니까 사실 이 문약한 선비라는 표현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께서 쓰시는 표현인데 뭐 안 되니까 맨날 그 수비를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수비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수비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뭐 재미도 없어요. 왜? 보통 이렇게 성인 축구를 할 때 잘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공격수로 가는데 공격수는 볼이 날라올 때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서 뛰고 대부분은 걸어 다니는 것 같고 실제로는 수비수가 엄청 뛰어다닙니다. 앞에서 계속 막 라인 올리라고 막 난리 치거든요. 그 옵사이드 라인을 올리라는 건데 공격 들어가면 옵사이드 라인 올려야 되고 지들이 볼 뺏겨갖고선 골 넘어오면은 이제 수비수 미친 듯이 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은 정말 계속 뛰어다녀요. 라인 올리느라고 앞으로 나가고 지들이 볼 뺏기면 또 들어가야 되고 근데 골을 넣으면은 또 공격수의 영광이고 골을 먹으면 또 수비수의 귀책사유가 돼서 뭐 뭔가 이제 욕만 먹고 뭐 잘 되는 건 다 공격수의 공이고 뛰어다녀야 되는 건 많고 라인 안 올린다고 욕 먹고 뭐 저는 이제 축구는 나랑 안 맞는다. 그리고 축구는 좀 피지컬도 중요한데 나의 피지컬이랑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 실력도 있겠지만 저는 축구는 좀 피지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고 뭐 이번 생에 저의 피지컬을 뭐 축구 선수처럼 농구 선수처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뭔가 피지컬이 아니면서 내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이제 뭐가 있을까요? 골프나 테니스라고 생각합니다. 뭐 테니스도 피지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수들의 세계에서는 피지컬이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사실 구력이 훨씬 절대적이죠. 피지컬이 아무리 좋아도 구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면 뭐 피지컬 갖고 되는 운동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수준이 비슷하다면 피지컬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나 같은 문약한 선비는 그냥 구력으로 승부 볼 수 있는 운동을 하나 해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골프가 아니고 테니스였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골프를 그러면 하지 않게 된 이유도 중요한데, 사실 골프라는 운동을 저는 이번 생에 아예 포기를 했는데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골프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운동이고 내가 골프를 못하면 남들이랑 어울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있으면 테니스 레슨 하러 가야 돼갖고 지금 시계 본 거예요. 일단 제가 골프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있는데, 골프 레슨을 받으러 다녔는데 거기 코치님이 저를 별로 잘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어느 정도 돈 내놓으면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올 때마다 꾸준히 봐주는 그런 건데, 사실 레슨비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이 낸 건 아니라서 할 말은 없지만 맨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그래 뭐 잘 하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뭐 그분 경상도 분이었는데 사투리도 기억나요. 뭐 이제 그만 땅 찍을 때도 됐잖아요 뭐 이러면서 화만 내고 지나가요 맨날. 그러면서 이제 여성 회원들 와 있으면 거기서 막 밀접 코칭 해주고 하루 종일. 그래갖고서는 뭐 도저히 이거는 뭐 돈 내고 찬밥 대접 받고 계속 뭐 땅 찍는다고 욕 먹고 뭐 이래가지고 뭐 흥미를 좀 잃고 계속 핸드폰만 보다가 그만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얘기가 있는데, 골프도 레슨을 받을 때는 이성 코치한테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성의 있게 봐주는 경향이 있다,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골프를 기분 나빠서 그만뒀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골프 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할 거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데, 모든 사람과 다 어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골프 치는 사람이랑은 어울리지 못하지만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랑은 또 어울릴 수 있으니까 그 테니스의 세계가 또 좀 있거든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골프는 깔끔하게 포기를 하자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골프가 저랑 좀 맞지 않는다고 느꼈던 이유가 좀 있는데, 골프는 골프장 필드를 가기 위해서 멀리 가야 되잖아요. 뭐 보통은 1시간, 2시간 동안 차 타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목욕하고 밥 먹고 오면은 거의 주말이 하루가 다 가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뭐 주말에 새벽에 가서 한 2시간만 딱 바짝 치고 와도 운동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1시간만 쳐도 정말 운동량이 엄청나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뭔가 골프는 좀 돈이 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필드 같은 데 가면 돈이 그래도 많이 들죠. 테니스 되게 귀족 스포츠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골프는 포기했고 테니스를 파기로 했죠. 근데 나중에 할 얘기인데, 사실 좀 테니스도 포기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엔 이게 나랑 맞는 운동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세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테니스 코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미국 생활 해본 적은 없지만 미국 대학교 나온 친구 얘기하면 미국은 대학교나 이런 데 테니스 코트가 셀 수 없이 많아서 몇 개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한국은 보통 그렇지는 않죠. 대학교에도 실제로 서울 같은 데는 테니스장이 인구 대비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 테니스를 우리가 평일 뭐 낮에 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직장에 있고 하다 보면 주말에나 뭐 겨우 칠 수 있는데, 주말 오전에 서울 근교의 테니스장을 예약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크 시간대에 언제든지 여유 있게 예약할 수 있을 정도의 캐페가 되어야, 그 정도의 인프라가 돼야 정말 테니스가 국민 스포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테니스장이 너무 적고요. 테니스장이 있다고 해도 저는 실내 코트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내 코트 비율은 거의 없죠 사실.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뜨겁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못 치는 날이 되게 많아요. 테니스장은 클레이 코트인 경우가 많은데 비가 와서 젖으면 못 치죠. 다 마를 때까지 못 칩니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못 치고, 눈이 와서 눈이 깔려도 못 칩니다. 사실 저는 진짜 추울 때도 야외에서 레슨 다 받았는데요. 열정이 많을 때. 패딩 입고 처음에 이렇게 치다 보면 몸이 달아오르고 그 다음에 패딩 벗고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이 튀지를 않아요. 근데 코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공이 튀지 않을 때 레슨을 해야 그래야 진짜 실력이 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약간 뻥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테니스를 레슨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테니스 코트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실내 코트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네 번째, 테니스가 국내에서 좀 인기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연아 같은 이런 세계적인 스타들이 좀 많이 나와야, 뭐 연예인들 막 이렇게 되게 캐릭터 좋은 사람들이 테니스를 좀 많이 쳐야
더 붐이 일고 따라치고 테니스 치는 게 멋있어 보이고 이런 문화가 생길 것 같은데 젊은 세대 중에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방의 지역 테니스장들은 보통 그 지역 동호회 어르신들의 이제 사설 코트처럼 약간 텃세들이 생기고 그런 데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에 와서 테니스를 치다가 어르신들이 오면 쫓겨납니다. 자라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들이 그 나이 때부터 테니스를 쳐야 이제 선수 출신들이 키워지는 거고 그래야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나오든 말든 할 텐데 그런 초등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테니스 코트가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그런 스타가 나오려면 테니스에 대한 안목이 있는 부모가 체계적으로 개인 코치를 붙여서 키우지 않으면 제 생각엔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얼마든지 테니스를 치면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아까 실내 코트가 많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실내 코트가 없으니까 피부가 많이 타거든요. 젊은 여자분들이 피부 탄다고 안 칩니다. 젊은 여자들이 없으니까 젊은 남자들이 또 안 쳐요. 테니스 치러 왔더니 남탕이니까 흥미를 잃는 거예요. 사실 이런 동호회라는 게 인적 교류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남녀가 썸 타려고 테니스를 치냐라고 하면 그러려고 테니스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동호인들의 서로 남녀 비율도 맞고 이런 뭐 테니스 치고 밥 먹고 친해지고 이런 커뮤니티라는 게 되게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발전하기에는 여성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하려면 뭐 보통 이런 룰은 국룰인데요. 남자는 중수 이상 혹은 동호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입 가능. 뭐 여성은 왕초보 대환영, 무조건 환영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하려고 해도 남녀가 대놓고 차별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다 있습니다. 테니스계 원래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테니스는 되게 예쁜 아이템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테니스 유럽이나 인기 엄청나게 많죠. 테니스에 관련된 이 상금 랭킹들이 뭐 골프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하여간 생각보다 테니스가 되게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의류들도 많죠. 테니스와 관련된 나이키 의류들이 예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테니스 웨어하우스라는 사이트에 가면 테니스용 웨어들이 있고 사실은 뭐 테니스를 할 때만 쓰는 웨어들은 아닌데 되게 예쁜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 테니스복이 나이키에서 나오는 게 진짜 예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쁜 테니스 웨어를 입고서는 테니스를 잘 치면 진짜 멋있습니다. 못 치면 좀 뽀대는 안 나는데 잘 치면 진짜 멋있어요. 테니스 잘 치면 되게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저는 뭐 잘 치진 않아서 할 말은 없고 테니스 이렇게 권하면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5분 있으면 나 레슨 받으러 가겠네. 조금 맨날 테니스 다치지 않아요. 막 뭐 다칠까봐 안 해요. 뭐 팔뚝 굵어질까봐 안 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팔뚝 굵어지려면 테니스 엄청 많이 쳐야 되고 뭐 이렇게 선수처럼 칠 거 아니면 그렇게까지 굵어지지 않아요. 저도 뭐 칠 때 엄청 많이 쳤는데 그렇게 안 굵어지고 요즘엔 좀 잘 안 치지만 그리고 다치지 않냐 뭐 무릎 다칠 수도 있고 좀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치면 다치지 않는 운동이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무릎을 뭐 한 200년 쓸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뭐 몇 년 있으면 40이니까 제 무릎도 한 20-30년 있으면 거의 퇴행성으로 기능을 많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세월에 의한 퇴행성인 거고 물론 그거에 대한 부하를 덜 주는 건 중요하겠지만 운동으로서 얻는 나의 정신적인 이득 그리고 심혈관계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뭐 가치가 있고 뭐 그게 그렇게 엄청 몸을 상하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뭐 내가 뭐 하루 종일 테니스만 치고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얼마나 이거 갖고 몸에 부하가 간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를 포기한다면 내가 뭘 할 거냐에 대해서는 뭐 수영이나 자전거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영을 좀 잘 하는데 근데 이제 수영은 몸에 부하도 덜 가고 전신 운동도 되고 되게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재미가 없어서 그게 걱정인데 진지하게 테니스를 좀 포기할까 싶은 생각이 약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테니스가 되게 알고 보면 되게 멘탈의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구력이 중요한데 이게 유리 멘탈이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엔 못 치는데 한때 진짜 많이 할 땐 진짜 잘 쳤는데 제가 항상 깨알같이 자랑하는 게 제가 전국 공중보건인 테니스 대회에서 3등을 한 적이 있어요. 사진은 첨부할 텐데 뭐 사실은 이것도 스토리가 좀 긴데 방금 전에 테니스 레슨 받고 왔는데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테니스 레슨 받을 때도 돈이 쓰이고 하고 이런데 그냥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는 거는 이제 흥미를 많이 잃었고 뭐 더 별로 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중고 520D 정도 되는 차가 저는 사실 상당히 만족스럽거든요. 그냥 그 차를 정들이고 타는 즐거움도 있고, 뭐 세월을 함께 하면서 추억을 쌓아가는 즐거움도 있고, 더 좋은 차를 바꾸고 싶고, 뭐 그런 호기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저도 더 좋은 차도 타보고 싶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그 호기심과 갈망이 엄청 크진 않거든요. 뭐 어렸을 때, 근데 오히려 돈을 이제 어떤 데에 쓰냐 하면 뭔가 이제 경험 같은 거에 돈을 쓰는 게 더 가치가 있게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운동 같은 거 레슨 받는 거는 그래도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덜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벤틸레이션, 정신이 건강해지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돈을 꼭 써야 운동하냐, 뭐 그냥 돈 안 쓰고도 헬스장 가서 운동 잘 하면 되지 않냐, 맞는데 뭐 그게 잘 안 되니까요. 최소한 이거라도 하는 게 돈이 아까운 거 했더니 돌아보면 이거 뭐 평생 써봐야 이 돈 얼마라고, 차라리 이 돈 쓰고 그냥 일주일에 그 몇 번이라도 요거라도 운동하는 게 어디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건 제가 옛날부터 밀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에 지금은 테니스 붐이 좀 없잖아요. 언젠간 좀 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되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막 테니스 막 진짜 나중에 붐일 거다, 여러분 지금 빨리빨리 배워두시라 이런 얘기하면 저 뭐 개소리냐, 뭐 지금 테니스 누가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엄청 인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잘 치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도 막 좋아하고, 우리나라에도 제 생각에 언젠간 좀 붐이 불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방송에서 집이나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비유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이나 집을 그거 왜 사냐, 그냥 전세 살면 되지, 살 필요 없다, 사봐야 오르지도 않는데 야 한참 떨어져, 이러던 시절도 있었고 실제로 좀 떨어지던 시절도 있었죠. 그 당시에는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다 하지 않았고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도 그냥 막 전세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돈을 쌓아놓고선도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냥 막 정말 막 사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집단에 좀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테니스 뭐야 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좀 있으면은 이제 보세요. 제가 분명히 예상하는데 대한민국에 테니스 붐이 불 거예요. 그때 이 테니스 이게 이렇게 멋있는 운동이고 이렇게 멋진 거였는데 이걸 왜 내가 여지껏 모르고 안 배우고 있었지? 막 레슨 등록해갖고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늦습니다. 그렇게 붐이 불 때, 저 지금 구력 15년 차인데 제가 좀 쳐드릴까요? 이러면서 가서 쳐갖고 이렇게 막 잘 치고 이러면 막 사람이 달라 보이고 엄청 멋있거든요. 저는 못 치지만. 그러니까 붐이 언젠가 불 거고, 그 붐이 불 거를 이제 대비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 테니스를 잘 배워두시면 언젠가 이제 붐이 불 거고, 그때 이제 제가 테니스 좀 지금 구력 10년인데 제가 좀 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또 사람이 달라 보이고 멋있고 건강해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못 치지만. 한 가지 할 얘기 더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뭐였더라, 까먹었네. 테니스가 이게 좀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게 어렵습니다. 한 5년 정도 하면은 그냥 왕초보 좀 벗어난 이제 좀 치는 초보 이런 느낌이고, 한 10년 정도 돼야 이제 좀 초보 벗어난 중하수, 한 20년 정도 돼야 이제 좀 치는 정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테니스를 그렇게 막 많이 칠 때는 조금 저도 내가 조금 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약간 있었는데, 가끔은 지금은 또 한 2년 손 놓으니까 완전히 자세도 이상해졌고, 이상해지니까 안 맞아서 내가 그걸 극복하려고 또 저도 이상한 잔꾀를 부리면서 자세가 더 망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다시 이제 레슨 받으면서 완전 초보부터 그립까지 바꿔서 시작하니까 진짜 좀 좌절스럽죠. 내가 지금 도대체 몇 년을 치고 레슨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사태냐,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니까 너무 좌절스럽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느는 것 같지도 않고 괴로운데, 그게 이 스포츠의 좀 또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운동은 좀 재미가 없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워서 이 진짜 많은 좌절과 고뇌를 줍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 인생도 남들이 볼 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다 이렇게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처럼 꼬여버린 이런 실타래 같은 제 그런 게 있는데, 뭐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것저것 꼬이고 어려운 게 있지만 너무 하나도 어렵지 않으면 또 재미가 없거든요. 저도 요즘에 병원 가서 일하는 게,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그럼 병원 가면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좀 스트레스 자체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저한테는 고통이거든요. 테니스가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 좌절을 주고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어디 가서 테니스 친다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 지금 이런 영상도 지금 찍어놓으면 내일 아침에 분명히 이거 이불킥각이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운동인데, 어려운 운동이 그만큼 또 더 흥미를 유발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